방금 소개받은 KBS 강병원 PD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소개주님하고 저 뒤에 계신 장영석 PD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도 뭐 포스터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KBS를 비롯한 UHD 방송의 현황 그리고 그 UHD 방송의 플랫폼에 지상파든 OTT든 플랫폼에 탑재되고 있는 UHD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60분이고 그리고 60분 중에서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 Q&A가 되나요? 아니요, 60분 사실은 1시간 10분. 그러면 60분 강의, 10분 Q&A 네. 정도? 네.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에미상 로고입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죠? 네, 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하고 이정재 배우가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비영어권 국가에서 에미상을 받은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또 쾌거를 들려준 우리 두 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요. 또 비슷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감을 느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과거 이야기죠. UHD 콘텐츠 과거에 어떤 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UHD 방송을 항상 얘기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지를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아요. 뉴 룩, 그 다음에 뉴 스타일. 뭐 말 그대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멋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HD가 기존의 방송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전이 HD죠. HD라는 방송 콘텐츠 포맷과 다르기 때문에 UHD가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다르냐? 뭔가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겼고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장치들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 한동안 굉장히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TV하고 영화, 텔레비전과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화 예술인이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하지만 그 전까지는 TV 예술인, 텔레비전 예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화 자체를 바라보는 약간 편협되고 선입견이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제작 단계에 메모리 돼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지만 depth of field라는 피사기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찍을 때 뒤가 이렇게 뭉개지는 우리 흔히 시쳇말로 뽀사시한 사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 아주 예쁜 사진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카메라가 요구되는 게 일반적인 카메라고 일반적인 렌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왜 달랐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사용했던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들은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게 6mm 카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입증이 되는군요. 올드한 카메라 안에 테이프가 들어가요. 요만한 테이프. 테이프의 폭이 6mm라서 6mm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명칭, 공식 명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mm 테이프라고 불렀어요. 테이프를 놓고 촬영을 했죠. 또 방송국에 오면 이만한 큰 테이프 들어가요. 베타캠이라든지 이런 카메라들 전부 테이프예요. 테이프는 흔히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영상이라도 음향을 저장하는 방식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점에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가 나눠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말이죠. 카메라 자체가 이미 20년 전부터 디지털화 돼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바로 딜리버리.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냐가 명쾌하게 해답이 없었거든요. 아날로그밖에 안 됐었어요. 카메라 내부는 디지털이었을정 이거를 빼가지고 케이블 연결하고 보여준 장치가 전부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스크린 보시면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집에 뭐 장담컨대 TV 사이즈가 점점 커질 겁니다. 엄청 커질 거예요. 막 이만한 TV 아마 대부분 다 뭐 이슬이랑 제가 오반가요? 하여튼 요만한 비슷한 사이즈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고, 이런 TV를 볼 때랑 요 스크린을 볼 때랑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아시죠? 1번, 얘는 밝은 데 나가면 안 보인다. 얘는 집에서 밝게 켜놔도 다 보인다. 근데 얘는 크게 볼 수 있고 얘는 작다. 가까이 가면 화질이 안 좋아서 흐릿하다. 얘는 멀리서 봐도 선명하다. 사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강의 핵심은 그겁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서도 큰 화면을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즐기고 싶다. 굳이 영화관 가서 보지 않아도.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는 제작 패턴이 여러분들 소비자와 만드는 공급자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얘기해야 될 얘기의 핵심인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이제 디지털 스크린을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명하지 않아요. 제가 띄워놓은 이 이미지를 TV에다가 보여주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아주 예쁘거든요. 근데 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밝은 스크린에도 색깔을 내가 만든 의도와 같이 비슷하게 매칭을 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터미널러지에 의하면 이제 컬러리메트리. 색깔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재생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쓰던 비디오 테이프에 담기는 카메라하고 필름으로 찍던 카메라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계도 다르지만 영상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은 점점 비디오로 찍은 흔히 말하는 비디오 룩을 굉장히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과 꽤 됐네요. 벌써 2005년, 2000년대 초반에서 미국에서 항상 유행했습니다. 한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필름으로 찍을 만큼 부드럽고 선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도 해상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지기 고민 엄청 한 거죠. 그래서 TV와 필름을 사이에 두고 두 개를 넘나들기 시작하는 퓨전의 그 인더스트리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론은 하나죠. 아니 왜 이거를 다리를 만들어 넘나들어요? 그냥 하나를 장르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피입니다. 시네마토그래피는 말 그대로 시네마, 그래피, 영화 촬영이에요. 영화 촬영은 여러분 생각해도 알겠지만 안에 필름이 들어갑니다. 사진처럼. 그 필름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점점 융합되기 시작한 게 디지털로 저장을 하면서 필름처럼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고 디바이스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굳이 필름 흉내를 안 내도 되겠다. 아예 디지털로 기획하고 디지털로 찍어서 디지털로 편집하고 디지털로 상영을 해보자. 이 일관된 작업을 일컬는 말이 바로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피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지금 저 노래방 가면 1순위로 비호감 가수 노래 부르는 게 임재범 노래 고해 아닙니까? 네, 그분의 노래가 생각나는 추노. 201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10년에 어떤 카메라를 썼냐면 그 전에 쓰던 카메라를 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인데 영화의 룩을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처음 나온 게 레드라는 카메라입니다. 그게 레드 1이라는 카메라였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카메라였냐면 이 사람이 그 레드 1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오클리, 여러분 선글라스 아시죠? 그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 건 좋은데 나 이 카메라로 영화도 찍고 싶어. 그래서 만든 그 카메라입니다. 물론 처음에 나온 거 되게 생뚱맞는 사이즈고 모양이었지만 시작은 그랬어요.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격이 필름 카메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전 세계 광고를 만드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 카메라를 사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로 찍었던 비디오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도 4배 이상 좋고 색감도 너무 내가 원하는 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도입을 한 게 슈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정말 죽을 뻔했다. 드라마 만들다가 죽을 뻔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슈노예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여러분 부팅 아시죠? 컴퓨터 파워 끌 때 쓰는 거? 부팅 버튼을 누르면 2분이 걸려요. 카메라 켜지는데 배터리를 하루에 뭐 10번씩 바꾸는데 그러면 10번씩 2분 만에 20분을 그냥 허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못 하시는데 드라마 현장에서는요 발자국 하나 문 닫는 소리 하나만 들려도 그 사대문 안에 모든 욕지거리가 다 나갑니다.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다못해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도 욕을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긴장을 한 상태에서 20분을 현장에 소비를 한다. 기본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처음 나온 4K 카메라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4K 그러니까 일단 HD보다 엄청 화질이 좋다. 그래서 파일이 무겁다. 다운로드 받는데 테이프는요 그냥 카메라 열고 테이프만 바꾸면 돼요. 얘는 데이터를 그대로 컴퓨터에서 백업 받듯이 다 백업 받아야 돼요. 그 하나 백업 받는데 당시의 기술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처음에 찍어놓은 샘플을 보고 이걸로 가자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UHD 첫 카메라로 찍었지만 편집은 HD, 작업도 HD, 모든 과정이 H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인정받는 건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깡통 카메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화 같은 영상에 뭐 영상미에 예술미에 좋은 얘기는 다 써있죠. 왜냐하면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전에 비디오 카메라는 상상도 못하던 룩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스타일. 두 번째,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저는 이 드라마의 왕팬인데요. 이 드라마가 또 왜 이슈가 되냐? 여러분 혹시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올드하다 얘기할지 모르는데 송혜교 카메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슈노를 만들 때 썼던 카메라가 레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뭐 카메라였지만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정말 영화 현장에서 쓴 카메라 썼습니다. R이라는 독일 회사가 만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송혜교가 보고 이 카메라 아니면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송혜교가 출연한 씬이 정말 송혜교가 너무너무 여신처럼 나온 거예요. 당시에 드라마에 출연했던 모든 여배우들이 그 촬영 감독 아니면 일 안 하겠어요라 선언까지 하는 그런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제작자라든지 연출자라든지 배우들도 그 감독이 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카메라가 달라서 만들었다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새로운 카메라, 이 카메라는 또 레드원하고는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더 예뻐 보여요. 그 카메라 조절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광고든 영화든 피처 필름, 요즘은 드라마도 뭐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 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메라로 만듭니다. 다른 카메라로 찍어봐야 이 룩이 안 나와요. 이렇게 저 송혜교 얼굴 뭐 저기 하지만 워낙 예쁜 배우지만 디테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얼굴에 피부의 디테일이 살면서 그림자도 안 지면서 부드럽고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는 얘밖에 없어요. 제가 R이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드라마 현장은요. 한동안 레드라는 카메라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씁니다. 그만큼 송혜교 카메라가 그 영향을 엄청 줬어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왼쪽에 있는 건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 다큐멘터리, 4K 다큐멘터리 2012년 네,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그 인터페이스가 USB2예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거 USB3잖아요. 제가 USB2로 한번 저장한 거를 백업을 받으려면 아까도 짧은 거 작은 메모리에 4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한 번은 아니라 백업을 2번 받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디지털이라 그때는 되게 불안했잖아요. 뭐 떨어지거나 뭐 잘못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번을 받아요. 그래서 오후 5시쯤에 이제 촬영이 끝나고 들어오면 백업을 받으면 새벽 3시에 끝납니다. 새벽 3시에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또 새벽 7시에 또 시작해가지고 또 하고 여수에서 2달을 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작업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았고 오른쪽에 보시는 드라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우스 오브 카즈 예, 미국 정치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가 UHD로 방송된 첫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이 2013년이고 시즌 2가 2014년에 방송이 나갔는데 아마 시즌 6까지 나갔을걸요? 14년에 나갔던 시즌 2부터 넷플릭스를 통해서 UHD로 첫 방송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면 UHD가 많이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UHD를 나간다는데 뭐 TV는 없고 UHD라고 하니까 박수는 쳤지만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사례도 이후에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왜 이런 영상을 요구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을 90년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 제 나이 또 다 그것도 같은데 96년 제대하고 이제 딱 돌아와 보니까 DVD라는 매체가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VHS 테이프 가지고 빌려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가볍게 얇고 예쁘게 생긴 게 영화가 나옵니다. 고화질로. 그 고화질 DVD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 모으고 집에서 혼자서 틀어박혀서 막 영화도 보고 했는데 그때 봤던 TV 사이즈가 20인치예요. 그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 조금 더 넓게 보고 싶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운드도 막 더 웅장한 거 듣고 싶고 한번 그렇게 설치했다가 집에서 이제 쫓겨날 뻔했죠. 집 무너진다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잘 못했는데 이거를 소비할 수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이런 수요들을 당시에는 레이저 디스크를 막 틀어주고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대형 스크린에다가 저런 프로젝터를 틀고 레이저 디스크 틀어주면 뮤직비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프로젝터가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화질이 엄청 정말 형편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좋은 거예요. 그 대형 화면에 음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이즈 느낌들을 어디 가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고화질 대형 화면 임장감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가전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비 시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TV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TV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대형 TV 시장 마켓이었던 거예요. TV만 키우면 뭐예요? 옛날에 나왔던 TV가 여러분들 이거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한 65인치 되는 것 같아요. 75인치가? 옛날에는 40인치만 봐도 집이 큰 TV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도 별로 안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대형 이미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과연 40인치인지 50인치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카페만 가면 100인치 되는 큰 벽만한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나도 내 방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다. 가전사들은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에 돌입을 해서 팔기 시작한 게 사실 그 시기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데이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95년 이거 제가 군대 있을 때예요. 근데 다들 이제 전공인지라 관련 산업에 대한 이제 기사 스크립 때 많이 했는데 95년을 기점으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김영삼 정부 때인데 지상파, 위성, 케이블 관련 등등의 미디어 사업을 오픈한 시기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 종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성방송을 흡수를 하네, 통합을 하네, 채널을 만드네.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평가받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미디어 콘텐츠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외주도 하고 늘려야 된다. 지상파 뭐 안에서만 먹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 콘텐츠 만들면 뭐합니까? 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대형 화면을 사람들이 원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만들 수가 없어. 결국 뭐 들어가요? TV를 크게 만들자. TV를 크게 만들려면 여기에 하는 콘텐츠 화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존에 만들었던 HD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화질 콘텐츠 만들자. 자, 그럼 여기서 그때부터 고화질 콘텐츠나 디스플레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말이죠. 하이비전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UHD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일본을 비롯한 미국에서 이미 20년, 30년 전에 임상 실험까지 한 그런 기술이에요. 이제서야 이게 산업적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단계가 여러분들 U자나 불텄을 뿐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 울트라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네 가지 크게 봅니다. 해상도,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여러분들 뭐 영어로 해서 여러분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짧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해상도는 픽셀이에요. 디스플레이 안에 또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 픽셀을 저장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여기 선명도의 문제겠죠. 두 번째는 칼라. 나중에 다시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HD는 당시에 저희 때만 해도 풀 HD 모니터가 삼성에서 나온 모니터가 17인치 정도 되면 약 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7인치 모니터가. 그게 트루 칼라라고 그랬어요. 트루 칼라 모니터만 가지고 있어도 야, 니네 집 사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지금은 UHD는요, HD에 비해서 해상도가 재현할 수 있는 색이 160만 칼라에서 10억 칼라로 늘어납니다.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0억 칼라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역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 방송은 지금 현재까지는요, 1초에 60개의 이미지 단위로 끊어져서 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HD는 사실은 30개예요. 요거를 전송을 하고 재생하는 방식 때문에 60개로 또 쪼개긴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60개를 흔히 표현을 합니다. HFR은 그만큼 HD보다 더 많은 1초당 이미지를 더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가 다이나믹 레인지, 하이 DI. 다이나믹 레인지는 한국말로 관용도라 합니다. 뭐냐면 빛을 캡처하는 디바이스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밝은지 이 대역을 넓게 받느냐 좁게 받느냐의 문제예요. 그 영역을 DR,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 그러면 이 어두운 데서 밝은 데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좁다 그러면 일정 정도 넘어가면 여기는 그냥 블랙, 여기는 그냥 화이트. 우리가 흔히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개조. 그 밝고 어두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상 넘어가면 블랙, 화이트. 이것을 개선을 한 게 바로 UHD입니다. 그냥 HD의 울트라예요. 우리가 흔히 아까 잠깐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UHD가 4K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등호 위에다가 위아래 점 찍는 거. 예, 그겁니다. 근사치. 뭐 누가 시계를 걸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는 아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D 왼쪽에 있는 건 HD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 기억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 숫자만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HD는 가로 세로의 픽셀 개수가 1920에 1080이에요. 그거 합치면 약 한 180몇 되는데 UHD는 요 옆에서 그림 보시지만 노란색 테두리까지 감안하면 HD를 4개를 이렇게 쌓으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를 쌓으면 쿼드 HD라고 해요. 요거 계산하면 3840 나옵니다. 그러니까 1920 곱하기 2 해서 2x2 하면은 3840에 2160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게 바로 UHD입니다. 그런데 4K는 뭐냐? 요 4K는 미국의 그 영화위원회에서 제정해 놓은 17대 9의 사이즈.
그게 가로 세로 비율이 4096에 226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4K가 약간 넓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분하는 거라 다르냐 맞냐 뭐 사실은 누가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시다가 보니까 조금 나가서 좀 이렇게 아는 척 하시려면 4K와 UHD는 달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인지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는 UHD하고 이제 4K, 뭐 8K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사실 별건 아닌데요. 그만큼 8K를 이제 그것도 논의를 할 거거든요. 8K가 이만큼 대단하다.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VD 있잖아요. 그 DVD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8K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안에 모판이 심었다 했다 생각합시다. 이 안에 모판이 DVD만큼 사이즈가 갈 것들을 똑같은 8K 사이즈 넣어서 늙혀가지고 똑같이 다 싣는다. 그거를 다 일일이 또 저장을 하려면 하나씩 다운받아가지고 저장했다가 또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안 된다. 한 번 하고 또 해야 된다. 더블 백업을 해야 된다. 또 하고. 그러면 이 저장을 했다가 넘겨가는 것도 사실 디지털 기술의 인터페이스, 저장 장치의 속도,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하려면 그래픽카드의 성능,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8K를 여러분가 흔히 뭐 앞으로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분간 앞으로 10년 안에는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하지만 또 이게 돈을 버는 사람은 그래도 관심 있지 않겠어요?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가전사고. 콘텐츠가 있건 없건 관심 없죠? 일단 파는 거예요. 광고로는 8K 아주 좋습니다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플레이어도 없다. 되게 웃기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썸 드라이브처럼 이런 USB 드라이브가 있다. 이거를 만약에 8K TV에다 꽂았다. 볼 수 없어요. 현실 기술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걸 방송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실 말도 안 돼. 가방치도 안 쓰죠. 그러나 이렇게 수요를 자꾸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산업입니다. 요거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위에 건 다 됐고요. 여러분 딥앱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색을 재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HD 때는 8비트라고 했던 게 바로 2의 디지털로 했을 때 2의 8승 그러면 256입니다. 256 곱하기 RGB 곱하기 3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면 약 1600만이 나와요. 그러면 10비트다 그러면 2의 10승 204를 곱하기 204를 곱하기 204를 하면 약 10억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계산이 다 무사별 12비트죠? 그러면 뭐 4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곱하기 하면 약 160 몇억 개가 나와요. 픽셀이. 그 픽셀에 색을 전부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8K 논하게 될까? 8K는요, 물리적으로 사람의 육안이 픽셀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4K는 이제 과도기적이다. 가전회사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도기적인 시간을 넘어서 5년이고 상용화를 하려면 5년이고 7년이고 후에는 8K 디바이스가 팔리고 디스플레이가 팔리고 누군가는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개발의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팔겠다는 생각이 절대 아니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논의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 이 단계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만큼 문제는 뭐냐? 고생길이 열렸다.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을 계속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TV에 밝기가 있습니다. LCD 때 1단계를 보면 100CD라고 되어 있죠?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셨는데 깐델라라는 뜻이에요. 촛불의 밝기, 하나의 밝기를 가지고 단위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HD급의 모니터 TV는 100깐델라 수준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밝은지 사실 감님이 안 되죠? 저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따 나중에 사진 하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2단계에 가면 2단계가 바로 지금 단계입니다. 지금 방송한 이 수준의 단계. 2단계 가면 약 600에서 2000 정도 된다. 자, 600은 말이죠.
지금 이 TV,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는 UHD TV 같아요. 이게 몇 년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다 그러면 아마 작년, 재작년에 구입했다 그러면 600 깐델라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샀던 HD TV에 쉽게 말하면 6배 정도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00 깐델라는 얼마나 밝은 거니? 엄청 밝죠? 그런데 문제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웨버라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만든 기술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감각적인 기관이 그 인지하는, 수용하는 능력치는 로그 형태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요. 내가 6배가 밝아졌다, 기술적으로 수치가 밝았다고 해서 사람의 눈이 6배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예컨대 6배가 늘어났다는 비선형적으로 한 2배 정도 밝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뭔 차이가 나냐? 모니터가 스크린 밝으면 밝을수록 밑에 있는 어두운 부분까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밝은 것도 더 선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어두운 부분 다 비춰줄 거란 말이죠.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이미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웬만한 사람도 HD TV가 똑같은 카메라로 찍어도 HD TV, UHD TV에다가 딱 올리면요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보여요. 그런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8K 가면 4000 깐델라 정도 밝아집니다. 돌비에서 처음 만든 건데 제가 그 NAB가 돌비가 전시해놓고 보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뭐 앞으로 이 4000 깐델라 정도 같은 TV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려면 앞으로 여러분들 한 15년 더 계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거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뭘 논해야 되냐? 그러면 TV가 크면 다 좋은 겁니까? 생각해봐야죠. 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뭐였냐면 3, 4년 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서 6시인가 저녁 6시인가 5시 정도에 일본 전역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한 3,000명이 발작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죠? 무슨 전염병이냐? 누가 뭐 테러한 거냐? 아이들이 간질처럼 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혹시 같은 거 그런 OTT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자막이 나갑니다. 뭐 이 영상은 뭐 빛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가 나가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화면이 커진, 그 당시에는 화면이 작았지만 당시에 나갔던, 그 시에 나갔던 애니메이션이 그때는 뭐 여러분 보시고 뭐 저도 막 기억나는데 뭐 변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효과들이 이런 플래시 영상이 30초 이상이 나갔대요. 그거를 몰입해서 보는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그런 증상을 발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증상이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 이미 1960년대 또는 1980년대, 60년대부터 일본 과학자들은 이미 그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조사가 뭐냐면 2008년 NHT에서 이미 1980년대 조사 연구를 했었고요. 2000년에 약 한 4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00명의 체험 피험자를 데려다 임상실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화면의 크기와 화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화면을 무작정 키울 수 없다 이거죠. 그때처럼 아이들이 발작을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얼마까지 키우고 얼마까지 쿠션거리를 둬야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니? 라는 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휴먼 팩터입니다. 카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는 방송은 초당 30장 내지는 60장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장으로 움직일 때가 낫겠니? 60장으로 움직일 게 낫겠니? 나중에 해보니까 120장 움직여서 나아.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은 60장이 아니고 120장을 껐덕여야 더 편안해질 거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UHD2, UHD1, HD라고 우리가 사이즈를 제가 정해놨지만 저렇게 키울 때 무한정 키울 수 없으니 여러분들 보통 한국에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몇 평 정도다 거실이 앞뒤로 몇 미터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거실에서 봤을 때 최적의 거리와 최적의 TV 사이즈를 찾아내자 라는 게 이 휴먼 팩트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앞에 가서 앉은 사람들의 시야하고 뒤에서 있는 사람들 B1하고 B2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양한 각도는 약 220도, 240도까지 넓어져요. 그러면 240도, 240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TV가
얼마만큼 다가가야 이 디스플레이가 다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웃기게 말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공부를 하게 했던 게 2006년, 5년이에요. 그때 나온 데이터하고 지금이랑 다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때 처음에 피험자들 가지고 조사했을 때는 이 각도가 약 100m였어요. 지금은 200인치까지, 110도까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다닐 때 이 데이터를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하면서 업데이트 시켰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거리가, 디스플레이와 거리의 비율이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짧아져도 다 보인다, 어지럽지 않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스를 임장감이라고 합니다. 대형 TV가 왜 좋냐, 그러면. 화질만 좋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 사이즈만한 아이들이 저 TV 안에서 뛰어놀아요. 정말 현장에 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첫 번째죠. 임장감이라는 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VR, 뭐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처럼. 오른쪽에 있는 TV를 보세요. 정말 그러면 내가 TV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겠죠? 어차피 내가 TV를 나와서 보는구나. 하지만 내가 TV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실감적인 영상이라는 게 바로 그러면 아까 앞섰던 이미지랑 이거랑 비교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얘는 자기랑 비슷한 아이가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야, 쟤는 나랑 똑같이 생겼네? 뭐 아니면 나랑 같이 움직이고 있네? 어떤 그런 실감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밤에 보면 깜짝 기절할 것 같죠, 놀라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심리적인 요건의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영상의 언어로서 뭔가를 전달하고 할 때 강제적으로 효과를 줄 수는 있겠으나, 똑같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저런 완전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얼마나 어떤 효과를 줄지는 제작자의 몫인 건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런 극단적인 클로즈업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 유심히 보시면 영화관 가가지고 거기는 뭐 엄청 크잖아요. 영화관에 과연 저렇게 이 극단적인 클로즈업 이미지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고 오세요. 거의 없습니다.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만 있다 설치더라도 길이가 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봐야 되거든요. 구석구석을 눈이 저기 있고 머리가 있고 모여 있는데 다 봐야 돼요. 저렇게 넓은 거는 한눈에 보고 제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것 전체가 전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들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클로즈업은요, 커트수가 짧아요. 길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커트가 길면 길이가 긴 건 저거 풀샷이죠. 짧은 거는 그런 느낌만 좀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런 커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휴먼 팩터가 작용한다. 뭐냐? 어지럽다. 구토가 나온다. 대형 화면이 되면 될수록 저런 피사체의 사이즈나 정보량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인데요. 제가 실제로 2008, 10, 16년, 21년에 TV를 다 구매를 했어요. 2008년에 55인치, 2010년에 65인치, 2008년에 작은 거네요. H 때, 2010년이 55인치, 그 다음에 65인치, 75인치 이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2010년, 2014년에 조사를, 그러니까 2014년 정도 되겠네요. 이때 조사할 때만 해도, 이 거리, 약한 뭐, 8피트 정도 되겠죠? 예, 피트로 되는데, 미터로 따지면 한 4미터 정도가 채 안 돼요. 4미터 정도 하면 12피트가 되잖아요. 이 거리에서 최적의 사이즈가, 당시에 연구 결과가, 최적의 사이즈가 55인치에서 60인치 사이였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4m면요 85인치가 작대요. 4m 정도면 110인치가 최적이라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의 얘기인 거거든요. 집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TV가 점점 작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50인치가 작아요. 60인치가 작아지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벌써 70인치 바꿨어요. 근데 물론 가격이 그만큼 쌌기 때문에 바꿨지만,
50인치 볼 때만 해도 너무 작아서 그때만 할 때마다 엄청 컸다고 생각했는데 작아서 제가 TV 앞에 가서 앉아서 본 적도 있어요. 그게 거리가 얼마였냐면 약 1m, 50인치 보는데 1m 정도만 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디테일을 다 보이고 픽셀도 보이고 되게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적응함의 차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역시 저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성에서 그 홈페이지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이 정도 TV 보셔야 좋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어지러운 사이즈라면 제한 안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TV가 점점 커지고 그 임장감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미 다 시청자들은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거리는 재보지 않았지만 다시 이 얘기 마지막에 가면 좀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작 실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 얘기를 해볼게요. UHD를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 외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부 컴퓨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베이스예요. 결국 뭐냐? 데이터라 데이터.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카메라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작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부 테이프만 가지고 다녀서 여기 가서 편집하고 이거 빼다가 뭐 편집실 가서 또 오디오도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일 하나만 가지고 파일로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투자하는 비용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포스트 프로덕션 어떤 작업자가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저 증명사진 찍을 때 졸업할 때나 취업할 때 사진 한 장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여자분도 더 하잖아요. 사실은 몇 군데 다 찍는 걸로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쁜 몇 군데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출연자, 배우나 가수들의 얼굴 톤을 조절할 수가 있고 얼굴 톤을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옛날에는 테이프 하나만 출력하면 이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 단계에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합니다. 나 이거 이번에 영화에 틀 거예요. 영화에서 뽑을 수 있는 버전을 바꿔주세요. 아주 손쉽게 바꿔줍니다. 약간의 시간도 돌려드리겠죠? 나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최적의 포맷을 바꿔주세요. 이런 것들 하는 게 DI예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왜? 테이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파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전달이 가능하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가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뭐가 있다? 프리가 있죠.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미 설계를 해줘야 돼요. 2015년부터 21년까지, 작년까지로 저희가 만들었던,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UHD 제작을 했던 대표적인, KBS 드라마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지상파 현실에서 사실 되게 부끄럽지만,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이에요. 이런 콘텐츠들이 전부 어떻게 됐냐? 전부, 저 태양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성애교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로 작업을 하고, 파일로 처리해가지고, 파일로 송출하고, 파일로 아카이빙 했다가, 원하는 대로 DI에서 원하는 데다가 갖다 주는 거죠. 이거를, 왜, 정말 말로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약 20년, 30년 일한 사람들한테 파일 작업을 해라 뭐라 하는데 화부터 내요. 왜냐하면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테이프 베이스로만, 테이프 하나만 가지고 찍어서 테이프로 편집하고 테이프로 나중에 포스트 색보정해가지고 테이프로 쓰기 때문에 파일 베이스로 얘기를 하면 파일 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보냈다가 스토리 적응했다가 또 어디로 보내고 받아고 뭐 메타 데이터가 어쩌고 막 이러니까 일단 머리에 딱 쥐가 나는 거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워크플로우는 테이프 베이스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부 컴퓨터 베이스. 그 다음 단편화된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파일은 제작은 계속 패턴이 변하고 있지만 제작 단계에 지금 이제 우리 뭐 굉장히 고참 분들 이제 뭐 저도 그쯤 나이가 돼서 좀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제작 내부에서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굳이 왜 디지털, 굳이 왜 파일? 그러나 이제는 이제 뭐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었고,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사진 이미지는 보여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화한 워크플로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크래프트 에디팅. 이게 뭐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인터넷 망으로 연결돼가지고 10대의 편집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동시에 편집. 좀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시에 예를 들면 하나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에 컴퓨터 연결되고 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거를 뭐 센이라든지 나스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방식으로 바꿔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편집을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60분짜리를 10명이 나눠서 6분 편집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6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량 투입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저장장치, 네트워크 저장장치라든지 편집 방식이라든지를 초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제작할 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과정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잠깐 사실 넘어왔는데 2015년에 징비록, 장영실, 이방원 작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방송된 거란 전쟁까지. 사실 뭐 KBS가 4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뭐 페이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역사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사회성들을 담아내기 아주 좋은 형태죠. 포맷입니다. 다만 수출하기 좀 어렵다. 2006년에 중국이랑 KBS랑 CCTV랑 같이 공동 제작을 했던,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임진왜란 159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최수종 씨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CCTV랑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중국 방문하면서 우리 공동 제작을 해보자라고 악수한 게 시작이 된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역사는 사실은 우리를 볼 때 속국의 문화, 그죠? 그다음 돈이 아닙니까? 감히 한국이나 조그만 나라가 우리랑 같이 동급으로 역사를 보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망했죠. 망하다가 그러면 너네는 너네끼리 만들고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게 해서 5편을 만들기로 했다가 그냥 다 이렇게 되고 3편을 KBS가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그때 나왔던 말들이 사실은 뭐 거의 없었던 말 아니지만 생생스러웠던 표현이었죠. 팩추얼 드라마. 역사에 기반을 한 사실 재현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데 실수령이 나와서 너무 극적인 어떤 이익감을 줬던 그런 드라마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UHD로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좀 이미 시작은 했고요. 내년에 이제 나올 고려 거란 전쟁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요거 보시면 요거 보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 부조 안에 테이프로 저장된 녹화기가 다 몇 대씩 있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전부 카메라에서 저장되는 파일, 전부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었다. 요거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근데도 참 새롭네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HD TV예요, 이게 UHD입니다. 이게 초창기 모니터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남자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자분들의 피부나 스킨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 느끼는 게 아마 사실 다 똑같을걸요? 어머, 너무 예쁘게 보이네? 나 이 TV 사야지. 결국은 카메라의 문제 부담도 사실 디스플레이. 이게 얼마만큼 밝게 화사하게 보여주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HD나 UHD나 별거 아니야.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 HD하고 UHD는 천지 차이다. 엄청 밝고 엄청 잘나 보인다. 뭐 이렇게 제가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TV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우리는 처음에 얘기할 때 야, UHD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바로 사실 핵심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 언젠가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할 때 TV 새로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야, 8K TV 사야 되니? TV는 뭐 사야 되니? 그분들이요, 그 일반인이 아니고 방송국에 계신 선후배들을 물어봐요. 저 TV UHD 사야 돼요? 어떤 거 사야 돼요? 비싼 거 좋은 거 사면 됩니다. 크고 비싼 거. 그게 제일 거죠. 그게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차이가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기본적인 UHD와 HD의 차이점을 떠나서 후반이 강조가 됐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이 설계를 예전에는 맞춰진 대로 가면 됐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된다. 처음부터 아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은 어디서 할 건지, 데이터량은 얼마나 되는지,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는 무엇을 쓸 건지, 네트워크 방어석은 뭘 쓸 건지, 센이냐, 나스냐, 인터넷 속도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편집기는 몇 대가 돼야 되는지를 미리 다 설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다 찍었어. 원본 보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파일 버려? 아니면 지우나요? 아, 이거 진짜 미치고 진짜 팔짝 뛰는 노릇인 거예요. 이전의 테이프는 찍으면 그대로 쌓아두면 됐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똑같은 경험하고 계시죠? 다 뭐 메모리나 이런 데 저장을 하면 용량이 많아지면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지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천장에 있는 사진을 지워요? 내 역사인데? 그러다가 다 날려먹죠. 옮기다가. 저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고민이에요, 고민. 이 원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럼 완성본은? 아니, 완성본은 테이프 나오면 이 테이프만 저장하면 돼요. 근데 파일은 어디다가? 한도 끝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사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KBS만 해도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몇백억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직도 모자라요. 그걸 계속 사야 되나? 네, 사야죠. 근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좀 속도를 내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아까 40분에 시작을 했나요?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 거죠? 그렇구나? 네. 한 대까지 해보고 5분 안에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혹시 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UHD와 UHD2가 나뉘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 1이고 페이스 2가 있었는데, 지금 단계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UHD 1단계입니다. 지금 제작하는 패턴을 방송하는 게. 그러면 UHD2로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0년? 15년. 긴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왜냐면 제가 UHD 제작하고 막 전국에 강의하러 다닐 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건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자, UHD는 UHD인데 프리미엄을 만들자. 그 프리미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HD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얼마나 더 넓게 저장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의 능력치를 말하는 게 HDR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TV를 봤는데 HDR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TV만 잘만 나오더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상파 방송은 UHD를요 안테나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UHD를 볼 수 있는 방법은 OTT, 넷플릭스나 아마존, 애플 이런 거 연결하시면 네트워크 상태와 TV에 따라서 얘가 제작된 시그널을 보낼 때 앞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요. 나 인터넷 하고 들어가서 TV에 딱 들어가면 얘가 UHD TV네? HDR을 보여줄 수 있네? 그러면 지가 자동적으로 바꿉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면 중요하다? 크고 비싼 TV만 사면 된다. 그럼 네트워크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면 제일 재밌는 건요. 넷플릭스나 아마존에 딱 뜨면 처음에 이제 큰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재생할 수 있는 포맷으로 딱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UHD, UHD 사이즈, 그 다음에 HDR, 이렇게 딱 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게,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많겠지만, 그런 거에 목맨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TV 아시죠? 애플 TV는 돌비 아트모스까지 채용을 했다.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좋아요. 나 돌비로 봐야 돼. 돌비 아트모스로 들어야 돼. 그런 수요가 정말 개별화됐던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뭐 ACS는 조금 뭐 설명 넘어가기로 하고, 여러분들 블루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DVD의 사실은 다음판. DVD가 화질 되게 좋았던 것 같지만 DVD가 화질 좋지 않았어요. HD보다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HD를 다양할 수 있는 블루레이가 나오고, 지금은 4K 담을 수 있는 블루레이가 나오고, 이제는 8K 블루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아니 20년 전에 찍어서 제작하고 상영했던 영화가 4K도 아니고 8K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원본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필름으로 대형 필름을 찍었던 것들 원본이 아직도 미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8K 만들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후에 만든 것들은 아예 파일, 원본 파일이 다 있는 겁니다. 원본이 다. 그걸로 다시 리마스터링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 백투더 뮤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2003년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김건모 3집 앨범을 찾기 대회가 그랬어요. 뭐 대회라는 그렇지만 음원을 좀 찾으려고 KBS 아카이브와 전국 아카이브 다 뒤졌어요. LP가 없는 거예요. 한 장도. 아카이브에 뭐가 있어요? CD.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LP하고 CD는 기본적으로 음원을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디지털은 위에 아래를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LP는 그게 아니에요. 아날로그가 다 남아있어요. LP를 듣고 싶은 사람이 요즘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P 한 장이 옛날에는 3,000원, 5,000원 했던 것들이 지금 200만원 막까지 올라가요. 그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 LP는 당시에 KBS 정책상, 아니 디지털 깨끗하고 싼데 왜 LP를 삽니까? LP 안 사. 몇 년 동안 LP가 없어요. 자, 그리고 HFR 역시 60프레임으로 저장하지 찍지 말고 더 많이 찍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여주자 라는 게 HFR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어서 4K든 8K든 나아가서 16K든 대응을 해야 된다. 하드웨어가 동반됐다고 해서 야 이거 뭐 기술 아니야? 하지만 기술이 동반되지 않은 콘텐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옛날 문화 콘텐츠라고 하지만 한동안 ICT라고 했었죠. 기술과 문화가 접목되지 않은 콘텐츠가 사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은 HDR 이런 겁니다. 저렇게 뭐 제대로 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만 기존의 TV는 요만큼밖에 못 보여줬어요. HDR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인 것들이 약간의 손실만 빼고는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참고로 아까도 저 교수님 잠깐 언제 설명해 주셨지만 불의의 명곡 왕중왕전 올해 7월달에 방송한 게 있는데 그게 두 편을 HDR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TV로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됐어요. 아쉽게도.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혹시라도 그 왕중왕전 빼 불의의 명곡 왕중왕전 HDR을 검색을 하시면 가수들 편으로 제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바일 폰들이 특히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HDR 기본 지원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건 팔아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 시간 되시면 구경을 하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요거는 새롭게 미국 가전협회에서 지정한 HDR 테너 방식을 HLG라는 방식과 동시에 쓰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까지만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요건 넘어가시죠. 또 설명 들었으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물론 HD를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 밝고 나뭇잎을 찍으려고 하는데 나뭇잎이 안 보이니까 나뭇잎 보여주려면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후작업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살아나요. 아까도 말씀 HD를 찍으면 이게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파 방송은 그 HD와 UHD를 동일하게 편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의 편성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단계별로 방송 권역을 확대해야 하고, 콘텐츠 투자를 반드시 연말만큼 이상 매년 해야 되고, 누구든지 쉽게 UHD를 봐야 한다라는 정부 정책에 의한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어요. 2017년에. 그런데 물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이게 장점 단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UHD라는 방송사의 편성 비율, HD든 UHD든 편성 비율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UHD를 강제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부가 산업이 너무 많아요. UHD라는 사실은 플랫폼이 달라졌을 뿐인데 거기에 녹아있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기술 중에 상당수의 특허 기술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파 그 환경을 예를 들면 5G든 6G든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거를 개런티를 받고 전달하려면 그 세계통신기구에서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이상 상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몇 명 이상 가입자를 한 서비스가 사례가 있어야 얘는 CDMA처럼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인정을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UHD는 이미 전 세계 지상파로 방송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아마도 당분간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나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송수신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장밋빛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기술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테나로만 수신이 가능한 조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UHD TV로 보고 계신 분 안테나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이제 안테나, 공청 안테나 그 아파트에서 해가지고 보는 분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에 관한 문제라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림에 보시면 있지만 이게 되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원래는 2013년에 아날로그 방송 방식의 지들 방송 전환이 되거든요. 2014년에 주파수가 재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채널 여기 있던 것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섞여 있었어요 당시에. 요거를 2013년에 정리를 하면서 요렇게 HD방을 해왔죠. 그러다가 2017년에 UHD방 허가가 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원래 계획은 이 주파수 때문에 있던 것들을 통신사에다가 경매로 팔 생각이었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약 8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UHD를 하는 건 좋으나 지상파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방통위랑 뭐 엄청 싸우다가 결국은 지상파 방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2027년까지는 요렇게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방송을 HD 방송을 종료하고 여기다가 UHD를 요거는 눌러 옮기겠다 해서 UHD 방송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방통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뭐 이미 광고 시장이나 산업 자체가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 기반으로 다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것도 물음표다. 어쩔 수 없이 못 갈 것 같다. 2026년, 7년에 가봐서 또 다시 고민하겠지만 이 마당에 과연 8K 갈 수 있을까요? 8K를 가려면요. 아까 물론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죠. 지금의 HD, UHD 넘어올 때의 갈등을 또 다시 반복할 거다. 물론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집에 있는 이제 TV를 저처럼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3년 후에 TV를 바꿀 수 있겠죠? 웬만한 분들은 안 바꿀 거다. 넷플릭스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지 몰라요. 그만큼 시장이 바뀌었어요. 안테나를 이용한 산업이 이제는 위기다. 그런데 2017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뭐 최신부 아니면 정통부 이런 데서 발표를 했죠. 야, 누가 유치하게 요즘 라디오를 안테나로 듣니? 야, 전부 데이터 방식으로 바꿔. 실제로 바꿨어요. 데이터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다시 취소를 한 거죠. 왜냐면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 만약에 모바일 나갔는데 데이터 수신이 안 돼. 그럼 재난방송을 못 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재난방송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단한 큰 이슈예요. 결국은 데이터 방송 다 취소. 전면 취소.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문화에 사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오락성이나 뭐 드라마나 연애, 예능처럼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건 좋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재산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고민할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고 사실 답이 되게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과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지금 UHD로 해서 촬영을 하면서 촬영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방송사마다 그 화면을 송출하는 색감이 다르다는 거를 꽤 오래전부터 느껴왔었어요. 혹시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HD 시절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예, 좋아졌고, 사실은 지금의 단계에서는요, 촬영된 원본을 거의 그대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방송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색감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로 봤던 그 디스플레이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서 느낌하고 또 컴퓨터 모니터하고 TV랑 달라질 수 있고 또 TV하고 컴퓨터 모니터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라리메트리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그게 우리가 흔히 칼라 개못이라고 하는데 각종의 디바이스가 색을 재현하는 기술이 다릅니다. 달라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하신 분이 카메라로 찍은 거를 집에 있는 TV에 연결을 해서 본 거하고 방송 송출된 거로 보신다면 아마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컴퓨터 모니터로 봤거나 카메라의 액정으로 봤으면 색감이 아주 달랐을 겁니다. 약간 조금 다른 건데 네. 저는 TV를 볼 때 K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KBS만의 그 화면 색감이 있고 SBS는 또 있고 MBC가 약간 쨍하다 그러면 항상 KBS 프로그램을 보면서 뿌연팅팅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방송사마다 그런 그 기술이 달라서 아니요. 기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제작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뒤부터 말씀을 드리면 송출을 할 때는요. 방송사가 임의로 그 송출 레벨을 올리거나 낮출 수 없어요. 그거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어느 레벨에 올라가면 송출 단계 자동적으로 그걸 이제 컷오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제작을 할 때 예를 들면 KBS는 약간 좀 중후하고 약간 센 이미지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블랙이 좀 많았을 것이고 MBC처럼 항상 드라마를 한때 유행했을 때는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 밝은 느낌 좋다 그러면 아예 찍을 때 밝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KBS가 만든 건 약간 짙어요. 무겁고. 그래서 그런 거 일맥상통할지 모르지만 사극이나 이런 데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일반 트렌디한 드라마를 잘 많이 만들었던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를 밝게 작업을 해서 송출 넘기는 거죠. 송출 넘길 때 밝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지금 PD님 강의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크 강의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테크닉적인 강의를 알게 돼서 감사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이 영상미하고 상관관계.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역시 자본력이 있는 미국이나 영국 콘텐츠가 영상미가 뛰어나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션 게임이 이번에 굉장히 수상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근데 이번에 수상은 감독상하고 주연상, 남주연상을 받았잖아요. 작품상은 아쉽게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그 영상이나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바람과 기사라든가 음료와 줄리엣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상미가 없었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촬영 감독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머니 톡스입니다. 돈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씬에 이제 그 배우들이 뭐죠? 나무 구멍 뒤에서 밑에서 이렇게 앉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세트에서 찍은 거예요. 그 세트에서 찍었는데 세트 크기가 얼마나냐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다가 그 조명도 우리나라 드라마에 들어간 조명의 뭐 하여튼 몇십 배는 썼을 거예요. 단위 달라가 달라요. 근데 그런 공간감에서 만약에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건 내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쵸? 아, 노을을 약간 좀 저기는 좀 어둡게, 여긴 좀 더 빨갛게, 여긴 좀 더 노랗게 조명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시간과 돈이거든요. 내가 그걸 하나 설계를 하려면요. 사실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드라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화는 그래서 왜 예술력이 되냐면 영화는 콘티를 촬영하기 앞서서 감독하고 촬영하고 콘티를 같이 짭니다. 그림을 다 그려요. 그거 가지고 맞춰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말로 해요. 말로. 요즘은 자본력이 좀 들어오죠. 넷플릭스 투자하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단 말로. 종이로 쓴 대본에 말로 쓰는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걸 분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왜? 옛날에는 없었던 영화 쪽 제작 인력들이 드라마로 많이 대kop적이 있었어요. 지금 넷플릭스나 만드는 이제 감독들이나 연출자, 촬영 감독들 영화 출신들이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다르진 게 뭐냐? 일단 TV 사이즈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우리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영화보다 작잖아요. 영화는요, 이거 크기를 만약에 찍어놓고 보면 그 오게티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구석이 어두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하냐?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넘어와서 완성 높아진 것도 있고 제작비가 올라가서 제작 시간,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고정하고 투자하고 하는 기술이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빨리 찍어야 돼요. 뭐 속설로 이런 거 농인지 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서 만난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드라마 현장에서 위치를 3번 촬영 감독이 3번 옮기잖아요. 이 바늘 안 이뻐. 옮겨서 안 이뻐. 3번째 옮기면 잘린대요. 그 정도로 거기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이 전문성을 투자를 하는 거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제작이라는 게 콘텐츠 만약 파이널 아웃풋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투영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인 베이스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 교감을 하고 내가 이해해야만 누군가한테 요구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심해야 돼요. 또 다른 네. 이거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네. 가정용 홀로그램도 사용하거든요. 가능하죠. 홀로그램 가능하죠. 홀로그램을 지금 제작을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무리다. 예, 정말 무리고요. 실제로 그 홀로그램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실제로 상업적으로 썼던 게 몇 년 전에 오스카 시상식 때 썼어요. 그죠? 그때 썼던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뭘 볼 수 있는 콘텐츠 만들려면 아마도 두세 달가 더 지나야 한국에서 지나야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 홀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홀로그램은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홀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뭐 반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육안으로 보는 거랑 이런 매질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투영이 되면 밝기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홀로그램 보면 되게 칙칙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안 된다.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혹시